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시장의 일정을 전해주는 유튜버 레오워크입니다. 오늘은 암호화폐에 대한 전반적인 소식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합니다. 매일 영상을 통해서 전달드리지 못하는 소식들에 대해서 텔레그램 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방 참여 방법은 영상 본문에 링크가 있으니 클릭하셔서 꼭 참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소식은 업비트의 상장 가능성이 있는 코인들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우 블록체인이 지난 1년간 업비트에 상장된 토큰 리스트와 함께 상장 첫날 몇 %가 상승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업비트는 올해에만 총 29개의 토큰을 상장시켰고 그 중에 미나 토큰, 크레딧 토큰, 아스타 토큰, 스펄스 토큰이 100%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업비트 상장은 암호화폐 투자자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큰 호재로 자리 잡고 있고 언제나 상장 첫날에는 급등이 발생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이낸스에는 상장되어 있지만 업비트에는 상장되어 있지 않은 코인 리스트를 언급하면서 해당 코인들이 업비트에 상장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총 30개의 토큰이 나열되어 있는데 바이낸스에 상장된 만큼 기술적으로는 검증이 된 코인들이기에 백서를 통해서 살펴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최근 업비트에서 솔라나 민코인인 뮤코인이 상장한 걸 보면 톤과 관련된 민코인도 상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더리움 계열의 민코인인 도지와 시바이누가 업비트에 상장이 되었고 솔라나 민코인도 최근 들어서 상장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톤과 관련된 민코인은 상장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톤코인을 비롯해서 캐티즌, 햄스터 컴뱃, 도그스, 나코인 등이 상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코인은 변동폭이 커서 리스크가 높다라고 판단이 되기에 충분한 검토를 진행하시고 접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중국과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 투자자들이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면서 장외 거래가 급증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채이널 시스의 보고서에는 중국의 장외거래 볼륨이 237억 달러를 기록했다라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또한 장외거래 브로커들이 거래하는 자금의 55%는 100만 달러 이상의 대형 거래에 속한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해당 자금이 개인의 자산인지 기업들의 자산인지에 대한 출처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중국 내에서 암호화폐의 수요가 증가되고 있다는 부분이 너무나도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 내에서 암호화폐의 수요도가 증가된 이유에는 부동산과 주식시장 실적이 저조한 데다가 최근에 발표한 중국의 경기 부양 정책으로 인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2011년부터 암호화폐 거래소를 개설하며 블록체인에 대해서 누구보다 빠르게 접근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중국 자본의 유출과 자금 세탁 문제가 발생하자 2013년부터 비트코인 거래와 채굴을 금지하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적대적인 모습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국이 암호화폐 금지령을 철회할 것이라는 루머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저스틴 선은 지난달인 8월 중국의 암호화폐 금지를 철회했다라고 트윗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저스틴 선은 중국을 대변하는 주요 인물로서 해당 발언이 그냥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입장에서는 단속이 어려운 OTC 거래를 통해서 암호화폐를 거래하기 때문에 제재가 어렵다고 볼 수가 있고 결국 암호화폐를 아예 집어삼키는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OTC 거래가 증가된 이유 중 하나로 러시아와 중국 간의 국경 거래에서 암호화폐가 결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러시아가 최근 푸틴 대통령이 암호화폐 채굴과 결제를 합법화하고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노력을 추진하라고 지시하기도 하면서 친암호화폐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러우 전쟁에 따른 서방국들의 국제 제재를 우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암호화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9월 1일부터 국경 간 결제 시범 운영을 진행하고 있고
국영 암호화폐 거래소도 2곳을 설립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브릭스 국가의 대장인 러시아와 중국이 OTC 거래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충분히 의심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암호화폐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될 경우 너무나도 긍정적인 상황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 비트코인 채굴풀을 보면 중국이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고 현재도 채굴 네트워크가 통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55%의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전체 채굴풀 중에 40%의 점유율을 보유 중이고 암호화폐 시장도 미국과 중국의 보이지 않는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에 관세를 100%로 부과하겠다라고 중국을 강하게 비판하는 트럼프가 왜 모든 비트코인은 미국에서 채굴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채굴 가능한 수량은 총 2100만 개 중 124만 2100개만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는 총 발행량의 5.91%만 남아있지 않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비트코인이 채굴되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고 공급은 반감기로 점점 감소하는 데 반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로 인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앞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암호화폐 시장에 참여하게 될 경우 비트코인의 수요는 더욱더 강해지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가격 또한 폭등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할 코인은 셀로입니다. 셀로는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제 15%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일주일간 37%가 상승하며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셀로가 이렇게 상승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더리움의 창시자인 비탈릭 부테린이 셀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글을 X에 게재했기 때문입니다. 비탈릭은 결제 및 금융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은 이더리움이 세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핵심적 방법이라고 언급합니다. 그리고 셀로는 이 분야를 견인하는 프로젝트 중 하나로서 주목받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셀로는 개발도상국에 집중하는 프로젝트로서 언제나 중요한 도전 과제와 기회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셀로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분석 업체인 아르테미스는 셀로에 대한 긍정적인 온체인 데이터를 첨부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먼저 셀로는 최근 스테이블 코인의 일일 활성 주소수가 트론을 넘어섰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빨강색은 트론의 일일 활성 주소수이고 노란색은 셀로의 일일 활성 주소수를 나타내는데 셀로가 트론을 넘어서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가 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디파이나 디앱에서 활용이 되고 있고 네트워크가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으로는 스테이블 코인의 트랜잭션이 지속해서 증가되고 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일일 트랜잭션 수를 보면 1년 사이에 엄청나게 급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이는 셀로 생태계의 긍정적인 부분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스테이블 코인의 공급량 또한 지속해서 증가되고 있다는 부분을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셀로에서 테더가 2억 달러가 신규로 발행되었고 이는 셀로 네트워크에서 향후 테더의 수요를 보여준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셀로 생태계에 구축된 모바일 지갑 애플리케이션인 발로라와 소액 결제에 중점을 둔 미니페이의 사용자가 증가되고 있음을 언급합니다. 미니페이는 23년 출시 후에 5개월 만에 100만 개의 지갑이 생성이 되었고 현재 300만 개 이상의 지갑이 활성화되었다라고 합니다. 앞서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량과 트랜잭션이 증가된 이유도 이와 같은 결제 시스템의 도입과 더불어서 개발도상국에서 저렴한 수수료를 통한 결제와 송금으로 인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과거에도 비탈릭 부테린이 언급한 코인들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이 있었고 관련된 영상을 업로드하기도 했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우측 상단의 링크를 클릭해서 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셀로 홀더분들께서는 앞선 정보들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칠리즈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칠리즈가 홀더들을 대상으로 페퍼 토큰을 에어드랍한다라고 X에 글을 게재했습니다. 지급 수량은 칠리즈 토큰 1개당 15만 개의 페퍼 토큰이 지급됩니다.
페퍼 토큰은 칠리즈 체인에 구축된 새로운 커뮤니티 토큰으로 아직 구체적인 목적과 유틸리티적 활용성에 대해서는 없다라고 칠리즈 측은 밝혔습니다. 그럼 페퍼 토큰을 에어드랍 받는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개인 지갑에 칠리즈를 보유하신 분들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가장 중요한 조건 중 하나는 칠리즈를 100개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페퍼 홈페이지에서 지갑을 연결한 뒤에 매 시즌별 수확 버튼을 클릭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업비트 또한 페퍼 에어드랍을 지원하고 있고 이 내용은 공지사항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업비트의 경우에는 수량의 제한은 없고 해당 스냅샷 일정에 토큰을 보유하고 계시면 됩니다. 1차부터 4차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 있으니 이 부분도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칠리즈는 에어드랍 소식이 발표되고 어제 하루에만 6%의 상승이 발생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간 18%가 상승하며 긍정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에어드랍 소식이 발표가 되었음에도 어제 6%의 상승률로 생각보다 낮았던 이유는 페퍼 토큰에 상장된 거래소가 없다라는 점과 유틸리티적 활용 사례가 없다라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토큰을 무료로 에어드랍을 진행해준다라는 부분은 큰 호재로 작용이 될 수 있는 만큼 칠리즈 토큰 홀더분들께서는 일정 참고하셔서 에어드랍 꼭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인엑스 거래소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코인엑스는 한글화가 되어 있고 많은 이벤트를 제공하는 거래소입니다. 현재 거래소 내에 입금 진행 시 최대 100테더, 그리고 현물과 선물 거래 시 최대 150테더를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총 250테더로 하나로 계산하면 34만원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꼭 참여해 보시고 해당 증정금으로 수익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투자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다음 코인 분석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